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나를 터놓으면 여러 개 또 특례 조항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견이 있는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의원님들 다 여야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력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첨단 미래 전략 산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누구나 지금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이게 모든 첨단 미래 산업들이 전기 먹는 하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준비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올려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배전솔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나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이미 개통 포화 지역으로 선언이 돼서 31년까지 새로운 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광주 전남 주로 서남권에서 주로 해상 풍력이 만들어질 건데 이 만들어진 재생 에너지를 서울 전기가 필요한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내줄 수 있는 개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통을 만들 때 이 가공선로가 진행되는 곳에 분명히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을을 지나게 되면 이 가공선로의 선하지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밀양 송배전 솔로 싸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혹은 그 지하화하는 지중해 묻는 시설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정부가 이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지자체들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들이 이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망법에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지자체가 힘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여야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그때 박형수 의원님 그다음에 고동진 의원님 그다음에 저 서철민 의원님인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여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네.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동의해줬고, 네, 알았고요. 네,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고준위 방사능 폐기불법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이 좀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반대한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그 당초에 임의 규정이었는데. 그 의무 규정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이어서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는 강행 규정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안 들어주고 있는데 이 조항만 틀어줬을 경우에는 좀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런 취지의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준위 방패장법에 네.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공감대가 깊게 형성돼 있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일치해서 합의를 했고요. 시켰습니다. 해상풍력법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네네. 예타 면제 규정에 관해서 여기만 예외적으로 특혜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것도 논의됐을 거 아니에요. 예. 방금 말씀드린 아까 앞단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가 지금 재생 에너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 시설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발전 시설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기가 서울 경기로 올라오는 전력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런 사업을 힘있게 해나가려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해나갈 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재부에 이런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잖아요.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첨단 에너지 전쟁이 그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속도 있게 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풍력 사업을 다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럴 때 공공 에너지 분야도 필요한데 공공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너무 주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공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전은 이 사업을 못 합니다. 법상. 그래서 한전 자회사들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를 하는데 이 그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도 그 신안에 있는 우이 발전 사업이 남동발전이 예타 통과를 못 해가지고 사업이 아주 공공에 처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할 조항이 있어야 예. 사업의 속도 문제라든가 자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여야가 공히 합의한 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타 기준으로만 하면 이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는데도 예타상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예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부터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풍력의 해외 자본 잠식과 민영화, 30여 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래서 생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네. 30여 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은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과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해상풍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32개월 정도죠? 네. 32개월 정도로 단축이 돼서 이 사업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것 같고요.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려면 지금 석탄이나 석유를 떼는 이 탄소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가피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무탄소, 탈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가 없다. 지구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해상풍력을 활성화시키자는 거는 무탄소, 탈탄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생태 파괴를 막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해상풍력이 오히려 생태 파괴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장은? 이게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부득불 이게 네. 물 속에 바다 속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타워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그 주변의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알겠습니다.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섭다고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그러면 탄소를 계속 뗄 거냐, 석탄, 석유를 계속 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에너지를 만들 태양광은 실제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여러 민원들 때문에 태양광은 더 이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상풍력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그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 약간의 피해는 각오하고 더 큰 아니, 피해를 그러니까 막기 위한 게 필요하다.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박희승 의원께서 하위 법령을 그러저런 민원이나 반대 목소리도 잘 감안해서 네. 시행령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원성이 없도록 잘 하자, 잘 해라 이렇게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그 법안의 19조인가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사전에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또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우리 아니 여당 의원님들 없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됐다고요. 네. 네네. 네, 여기 보면 공공기관 그 예타 면제 뭐 관련돼서 네. 입찰 과정에서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시 우대 가능. 뭐 이렇게 아마 그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와 같이 특정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발전 자회사들 얘긴데요. 너무나도 이제 불행하게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다 보니까 과거에 석유 발전사들이 지금 아직도 꽤 많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폐쇄돼야 됩니다. 석유 발전사들은 이제 결국은 다 폐쇄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러면 석탄 화력 아니에요? 석탄이요, 석탄.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죄송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곧 이제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발전사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전환하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기술을 배워서 전환하게 되면 노동 문제도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거고요. 그거는 이미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해주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공공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간 발전사들 중심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 민간 발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에타 조항이 그 뒷단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거는 뭐 차관님한테 물어보면 좀 더 예, 자세히 알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